예, 저희가 준비한 8위와 6위인데요. 이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. 돌이켜보면 2주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, 지난주부터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닮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.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?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? 당당하게 하십시오.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.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. 이재명, 윤석열 이 두 사람 그려면서도 내부 경쟁자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? 보수 언론과 야당 정치, 보수 정치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까? 거의 모든 중앙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? 같은 당 입장에서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그런 공격하는 게 얘기가 옳다고 아니죠. 생각하십니까? 이도원 의원님, 저희가 네. 화면을 각기 다른 두 가지를 연이어서 준비했는데, 그럼 윤석열, 이재명, 윤석열 두 사람이 기질이 비슷해서 좀 더 센 정면 돌파를 택하는 건지, 아니면 이건 좀 정치적 전략이 있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? 전략보다는 기질이 조금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은 두 분이 걸어온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?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과 맞섰죠.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중앙지검장, 서울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 됐지만 조국 수사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 맞섰죠. 하나의 검사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일개 검사가 정권과 맞선다는 거, 그것도 연이어서 두 번의 정권과 맞선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. 그게 윤석열 후보의 기질을 보여주고,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도,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장, 큰 시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죠. 기초단체장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. 과감하게 1위 후보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실패했지만 불과 4년 만에 이번에는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뭐 비슷한 이제 정치적 위기라면 위기고 뭐 어려움을 맞았는데, 뭐 그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저 고발,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, 여기에서도 정면 지금 돌파하고 있고, 예. 그다음에 이 지금 대장동 그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도 정면 돌파를 하려고는 하는데, 역대 그 우리의 긴 역사를 볼 때 알렉산더부터 그다음에 뭐 한니발도 그렇고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중국의 제갈령도 그렇고 항상 정면 대응 직진으로만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.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해야 돼요. 정면 돌파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치킨 게임이 있습니다. 차가 마주보고 달려요. 그러면 둘 다 계속 직진만 하면 어떻게 되죠? 둘 다 죽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누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가, 이 부분도 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씀을 이어서 김영기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, 이재명 지사도 이게 부정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고, 윤 전 총장도 고발 사주 관련해서 본인과 직접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, 조금이나마 이런 뭐 빌미라든지 혹은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 양강 대결에서 두 사람 역풍은 없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발 사주 의혹하고 예. 대장동 의혹하고 본질적으로 그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예. 기본적으로 결국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그 고발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? 물론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은 현재 변론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공소권 남용이라서 이제 그 공소위가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뿐이지, 예. 그 최강욱 의원의 그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 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조성은 그 공익 신고자가 현재 예.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 뭐 수소문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개별적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드러났는지가 의문입니다. 예. 그런데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 사업의 일반적인 경우와 너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두 개를 봤을 때 고발 사주 의혹은 의혹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반면에 대장동 의혹은 이 대선까지 이게 의혹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
그래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풍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야당 대선 레이스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?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홍준표 의원의 이른바 조국 수홍 논란으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두 주자 사이의 양강 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.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다슴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?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. 2018년에 그리고 두 번째,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.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.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. 뭐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, 예.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? 예. 이른바 빅4라고 불리는 윤석열, 이재명, 홍준표, 이낙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쭉 봤는데요. 뭐 순위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오차범위 내에 있는 후보들도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보수 야권에서는 양강 구도가 좀 고착화 된 겁니까?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? 네, 제가 이제 특정 후보 캠프 소속이기 때문에 예.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 감안하고 들어주셔야겠지만 지금 다자구도라고 보면 사실 양강구도를 하기에는 지지율 격차가 꽤 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어쨌거나 이 조사가 발표되기 직전 조사와 해당 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1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과연 토론을 잘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대체적인 평가가 뉴스탑10에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. 실점하지 않았다.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해서 지지율이 다시금 좀 반등하는 국면에 처하게 된 것 같고요. 반면 이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추격해야 되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조국 수홍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군다나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밈화가 되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. 하지만 그 상승세에 다소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.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 제동을 극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오늘의 2차 토론회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지금 사실 야권 내부에서는 2차 경선을 통해서 4명의 주자를 한 번 더 컷오프하게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 4명의 주자가 본 경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 1, 2위 구도보다는 사실상 야권 내 지지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승부는 마지막 4강의 티켓, 4번째 티켓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.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기세싸움, 상승세로 접어든다, 하락세로 접어든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4번째 4강이 누가 될 것이냐 경쟁인 것 같고요. 그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. 야권 경선 같은 경우는 양강 구도 외에도 여러모로 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챙겨볼 만한 재미적인 요소, 흥미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